한국의 영화 시장을 망치는 영상들이 바로 유튜브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들입니다. 결말을 포함하지 않은 영상을 만든 다른 유튜버에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이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고 왜 유튜브에서 결말까지 다 소비하려는 현상이 생긴 걸까요? 영화 줄거리 소개 영상은 유튜브에서 유독 잘 먹히는 영상입니다.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거란 수많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잘 먹힐까 늘 고민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유튜브가 원하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컨텐츠들이 판을 칠 때마다 늘 정책을 바꿔가면서 그런 컨텐츠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구독자 수, 또 시청 시간, 일명 노딱, 노란 딱지라고 불리는 광고 제한까지도 사실 그러한 결과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유튜버가 좀 질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게 밝혀지면 그 유튜버의 채널을 삭제시키거나 새로운 아이디로 재가입해서 다시 활동을 하더라도 또 삭제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 영화 감상은 가장 저렴하고 자주 소비되는 문화생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팩트죠. 거기에 맞춰 10여 분 남짓의 줄거리 영상은 바쁜 한국인들의 입맛에 딱이었던 것. 자, 이런 영상들이 유행을 하면서 한 가지 단점이 생겼습니다. 영화 소개하는 영상 재밌다 이거야. 10분 동안 재밌게 즐겼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가 결말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그냥 똥 싸다 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뭐야? 그래서 결말을 포함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영상들이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 15분 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뭐하러 굳이 내가 비싼 돈 주고 극장까지 가서 봐야 돼. 이거 한 편 보면 끝인데 라는 생각에 만족도가 훨씬 컸던 거죠. 심지어 10분짜리 영상만 보고 나서 나 그 영화 봤음 이러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영상은 저작권 인식이 채 박혀있지 않은 10대들이나 그런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에 의해 별 생각 없이 소비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사실 초창기 유튜브로 돌아가면 초창기 유튜브에는 원래 TV에 나왔던 여러가지 쇼나 드라마 혹은 영화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업로드되던 창구였습니다. 공짜로 볼 수 있다는 메리트에 이렇게 사이즈도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줄이고 화면 뒤집어 놓고 로고 가리고 그딴 편법을 쓰면서 올라왔던 게 바로 유튜브의 불법 영상들이죠. 이제 지금이야 유튜브가 이제 돈이 되니까 방송국들 저작권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는 있지만 결말 포함충들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100m 앞 노빠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말 포함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공정이용이다, 2차 저작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즉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상 짜집기 한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들어가고 내가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2차 저작물인데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나의 어떤 리뷰랄까 의견을 마지막에 덧댔으니까 이건 공정 이용이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영상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복제 전송한다는 점에서 영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다. 단순히 대상 영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서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는 영화 리뷰 콘텐츠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단순히 모든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음, 타인 소유의 자료,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또는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공정이용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형적 이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원 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이 단순히 원 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원 저작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메시지를 추가함으로써 원 저작물과 다른 별개의 목적이나 성격을 갖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가급적이면 영화사 등으로부터 허락을 미리 받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영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는 수준의 영화 리뷰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통한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 전달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와 게임이 가장 다른 건 게임에선 엔딩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체험하는 사람에 따라 중간 과정에서 여러 체험을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영화는 한 번 스토리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 나면 중간의 이야기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어찌 보면 일회용에 가까운 문화라는 거죠. 때문에 결말과 중요한 장면을 모두 공개하면 영화를 이용할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보고 그 영화 전체를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게요, 알고서 저지르는 것과 모르고서 저지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진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비디오로 나왔고 국내에서 본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인터넷 IPTV VOD로 바뀌면서 중간에 이 비디오 저작권이 사라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거나 있어도 저작권자가 뭔가 중간에 징발돼 버린 영화, 그러한 영화들을 주로 작업한다는 거죠. 즉 대형 영화사의 영화들은 잘 안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지들도 저작권 걸릴 걸 뻔히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렇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영화를 가져와서 소개했다. 좋아, 뭐 그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근데요, 유튜브라는 건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에 그 영화 한 편의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작권 경고를 먹은 거예요. 영화 유튜버 고몽은 한국 영화사와 한국 영화 홍보를 계약하고 저작권 협의를 마쳤었는데, 이 영화의 판권을 사갔던 인도의 한 업체에서 저작권 신고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영화는 저작권자가 한 국가나 한 회사에만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영화 한 편으로 수십 명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직접 그 번역가를 고용해 주셔서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계약서를. 그리고 딱 보냈어. 그러니까 오케이, 딱 오케이 하나 오고 풀려 있는 거야. 나중에는 뭐 I kill you 뭐 이런 진짜 이 정도까지 갔고. 자, 최종으로 돌아와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 영상을 소개하는 게 과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냐? 바로 원 저작권자가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렇게 결말 포함 영상이 소개가 됐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VOD 구매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VOD 배급사들은 영화 판매 순위를 체크하면서 과거의 영화가 갑자기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유튜브의 영향이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고요.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들에게도 큰 이득이 없으니 굳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작권법에서의 예처럼 2차 저작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야 되지만 원 저작물의 소비로도 가야지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결말 포함 영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OD 판매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주지도 않고요. 더더군다나 정식으로 수입된 적 없는 영화들도 많다 보니 뭐 모니터링 할 때 제대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결국 유튜브가 자동으로, 즉 해외에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저작권자가 잡아내거나 수동으로 잡아내거나 유튜브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걸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조회수 꿀 빨고, 이거 뭐 영상 한두 편 만들면 구독자도 금방 오르고 시청시간도 오르고 조회수도 오르고 내 채널도 수익 바로 집계가 되니까 얼마나 돈 벌기 쉽냐 이거죠. 거기다 얼굴도 내놓지 않고, 얼굴을 내놓지 않으니 내가 뭐 어디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뭘 했던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가. 그러니 숨어서 채널 열심히 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또 채널 삭제되면 또 다른 아이디로 또 만들어서 또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이 만들고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책임은 초기 영화 유튜버들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결말을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형식의 영상, 즉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재밌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 저작권자들하고 함께 일한다는 거죠. 즉 내가 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허락을 받고 그 영화를 소개해주는 영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결말은 그 친구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상도덕이니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소개해서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300만이 나오면 실제로 VOD 판매 순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들었던 과거의 그 한 영상 중에도 원래는 그 비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있는 영화를 소개를 했지만 그 영화가 뭐 전체 뭐 30몇 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영화의 그 배급을 담당했던 그 회사로부터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가 이만큼 나와서 우리 영화가 VOD 매출이 뭐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얼마만큼 올라갔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사실 제가 굳이 영상 안 만들어요. 뭐 언젠간 유튜브가 알아서 걸러주겠지. 그래서 조만간 자연스럽게 없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굳이 한 번 더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영상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는 시청자들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영화 소개 영상에 결말이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유튜버 곧 망하겠구만. 영화 영상에 결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 채널은 망한다고 이지랄하면서 결말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mp3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면서 그게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범죄죠. 결말 유튜버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영상 제목에 결말 포함이라는 문구를 달았거나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설명란 혹은 댓글란에 결말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링크를 걸어놓은 모든 유튜버들의 목록입니다. 이 명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 영상의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 뭔가 억울하다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좀 떳떳하다, 이거는 뭔가 잘못 표기되었다, 억울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까지 알람 설정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을 망치는 그 주범 제2탄 두 번째 주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영상에 대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